애니. 애니드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그 옆에 송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한 스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막 끝났죠. 서울 인디 애니페스트 영화제에서 관객 심사단으로 활약을 했던 두 분이 오셨고요.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2022 서울 인디 애니페스트에서 관객 심사단으로 활동했던 이재인, 최정희입니다. 와, 또 두 분이 이렇게 라임을 또 맞춰서 하시고. 그러게요. 이게 뭔가 숙련된 자기소개. 관객 심사단으로 활동하셨어요. 어떠셨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뭔가 그렇게 심사를 할 기회도 흔치 않고, 그리고 무대에서 감독님께 시상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서 아마 두고두고 기억에 남지 않을까. 네, 어떠셨나요? 저는 유튜브나 비메오에 올라오지 않는 감독들의 작품들을 수십 개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네요. 평소에 볼 수 없는. 네, 진짜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영화제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폐막식 때 그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정말 저 발표 직전까지는 안 떠는 타입인데 앞에 나가면 이제 떨거든요. 무진장 떨어서 그 손이 너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종이를 잡은 다음에 읽어가지고 그 끝난 다음에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몰랐어요. 근데 저 옆에서. 아 진짜요? 전혀 몰랐어요. 네. 진짜 많이 떨었는데. 느껴지셨어요? 뒤에서 같이 계셨잖아요. 몰랐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어떻게 정한 건가 했더니. 네, 그렇게 아니, 앞에 보통 그렇게도 많이 정하시더라고요. 관객 심사단 분들이. 전에도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표할 분을 정했었는데 정희 씨가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진 정말 전혀 안 떠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안 떤다. 저는 정희 씨가 실수하는 꿈을 제가 대신 꿨거든요. 너무 제가 발표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안 떠신다 이랬는데 발표 앞에 시작하니까 목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가셔서 긴장하셨구나. 생각보다 이게 읽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쓴 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글의 호흡도 좀 다르고, 그리고 하여튼 이게 끊어읽기를 어디서 할 건지를 미리 막 엄청 이렇게 해보지 맞다. 않으면 그거 어려워요. 조금 분량이 되죠. 그게 심사평 이런 것도. 네, 심사평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럴 때에서 네. 그 약간 어려워서 그냥 약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 내가 들었는데 그냥 그 정도는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생각했지 그렇게 떴는지 몰랐네요. 뒤에서 엄청 열심히 응원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가위바위보 못 하셔서. 오늘 가위바위보에서 나온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오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부담감 내려놓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다가 가면 돼요. 네. 저희도 생각나는 대로 진행할 거라서. 저희는 의식의 흐름대로 이게 방송이 흘러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사는 어떠셨어요? 사실은 또 조금 재밌었던 지점이 어쨌든 5명이서 이제 회의 장소로 모여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그 각자 작품에 대한 선호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취향이 5명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른 작품을 꼽았어요. 첫 번째. 그래요? 네, 그게 각자 3개씩 뽑아보자라고 해서 3개씩 해서 총 15개가 나왔는데 취향이 완전 다 갈려버린 거예요. 15개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진 않았고 그래도 대부분, 겹치는 작품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저도 너무 신기했고 다른 분들도 제가 뽑은 걸 보면서 또 신기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맞춰나가는 과정이 의외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마지막 심사할 때. 관객 심사단 안에서도 저희가 인형 이야기를 뽑을 줄 몰랐다라고 계속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하나씩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지워 나가다 보니까 뭔가 관객들이 좋아하고 이제 작품성도 좋고 이렇게 뭔가 가다 보니까 이제 딱 그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중복으로 이제
후보에 나왔던 것도 없었거든요. 맞아. 진짜 초반에는 그 뭐라 그러지 안 뽑힐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정말 엄청 큰 파워를 가진 그런 맞아요. 작품이 돼가지고 이게 심사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심사 때 보면 계속 거론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오히려 상을 못 받고 맞아요. 갑자기 등장한 어떤 작품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래서 뭐 상을 받는 건 약간 운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타이밍도 또 맞아야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관객심사단상에서 인형이야기 작품 상 받는 거 보면 되게 아, 좋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작품 그 이전에 굉장한 팬이셔서. 네, 저는 뭐 박생원 감독님 완전히 뭐 찐팬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이전에 이분이 만들었던 작품을 이제 다 봤잖아요. 뭐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상태 이 작품을 보면 눈물이 나요, 사실. 정말요? 이건 어떤 비유냐면 제가 버스터 키튼을 되게 좋아하는데 버스터 키튼의 주요작들을 다 본 상태에서 카메라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걸 보면 중간에 이제 빈 그라운드에서 혼자 야구 홈런을 치는 포즈를 딱 하면서 빈 그라운드 이렇게 도는 시 있어요. 그때 눈물이 나거든요. 그냥 코미디 영화예요. 그것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잘 이해 못해. 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 작품들을 다 보면은 그 감정의 선이 이제 최고조로 달할 수 있는 작품. 이게 이 작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조금 더 남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게 이전에 다른 영화제에서 또 출품됐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더 미리 보기도 했고 또 애니수사에 그때 한번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그때 또 다시 보기도 했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이 작품이 꼭 상을 받았으면 했는데 상을 받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팬으로서 전 감독님이 좀 울 줄 알았는데. 근데 감독님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진지하고 고를 때 맞아요. 이성적이세요. 맞아요. 예. 맞아. 굉장히 되게 그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고 작품도 저는 뭐 야. 실제로 감독과 대화도 다 보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쵸. 그럼 그걸 못 본 게 너무 박세훈 감독님 정색하시면서 질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잠깐 들어갔었는데 네. 누가 박세훈 감독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네, 질문 꽤 제가 그때 GV 기록을 제가 했었는데 굉장히 그 스톱모션의 기법이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걸 받아 적으면서 저건 무슨 말일까? 이러면서 일단 다 받아 적고 정리하면서 그거였구나 하면서 다시 정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제작 과정에 대한 맞아요. 질문, 맞아요. 되게 디테일한 질문 하는 거를 제가 보고서 이제 잠깐 이렇게 이게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스톱모션에 대한 애정이 정말 뭐 이분은 엄청나게 대단하다라는 게 그 작품을 보면 한국의 고전 그 스톱모션 작품들을 언급을 또 하잖아요. 또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참 그래서 꼭 뵙고 싶었어요. 그거를 뽑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심사회의는 얼마나 걸렸어요? 그것도 오래 안 걸렸죠, 저희. 근데 그죠? 저희가 그 회의실을 아마 2시간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거의 1시간 만에 끝이 났던 것 같고요. 맨 처음에는 뭔가 정말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각자 골라온 작품들의 성향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어떻게 되려나 싶었는데 이제 좀 저희가 어찌됐든 관객 심사단으로서 뭔가 관객에게 와닿았던 작품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을 골라보자라고 말을 했었고 이것저것 다시 기준을 세워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금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얘기나 더 하다 갈까? 이러고 30분씩 더 얘기하다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뭐 1시간이면 괜찮죠. 너무 길면은 또 너무 힘들어. 맞아요. 그럼 엄청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건데 사실 한 편 뽑는 거라서 맞아요. 한 편 뽑는 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 예전에 한번 진짜 오래 걸렸던 팀이 한 번 있었고 어떤 해 정말 징하게 오래 걸렸던 진짜요? 어느 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진짜 너무 오래 걸려서 다른 심지어 본선 심사가 다 끝났는데도 여기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되나? 그래서 밤 10시, 11시 넘어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한 3, 4시간. 각자가 또 양보를 또 안 하시는 아. 경우들도 있어요. 네. 자신들만의 또 기준이 또 확고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게요. 어떠셨나요? 영화제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섹션들을 다 보고 국내 섹션 다 보고 이제 기록까지 다 하셨는데 활동은 좀 어땠어요? 저는 작년에도 이제 참여를 했었거든요, 애니메이트로. 작년에도 이제 애니메이트 하면서 간간히 보고 이제 이번 연도에도 또 보는데 뭔가 코로나 이제 끝나고 완전 좀 널널한 상태가 되니까 작품들이 더 쟁쟁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 하는 느낌? 그래서 약간 그 집콕 생활, 그 격리 생활에 작가님들이 전부 다 집에서 일을 갈고 만든 다음에 이번 연도에 다들 내보내신 느낌이라서 오늘 이번 연도 정말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인디애니 페스트를 이번에 처음 와봤거든요. 처음 이렇게 관람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해봤는데, 일단 작품들도 너무 좋지만 뭔가 그걸 관람하러 오신 관객분들도 다들 막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막 작품 끝날 때마다 옆에랑 대화 나누시고 막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고 그 포스터 찍어가시고 이런 게 정말 좋아하시는구나가 느껴져서 그런 열정이 되게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작품 이제 한 편 한 편 끝날 때마다 막 이렇게 또 대화를 하는 네네.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영화제를 계속 하면서도 상영관에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상영관 분위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관객들의 반응 뭔가 한 편 한 편 끝날 때 박수 치고 이제 다 이제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반응 이런 게 되게 궁금한데 그걸 못 보는 게 제일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랬구나. 그 작년에 자원활동 하였으면 네. 작년에는 진짜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았잖아요. 식사도 진짜 맞아요. 혼자서 외롭게 막 이렇게 대화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대화 안 하고 혼자서 밥 먹고 도시락 먹고 우리 막 그때 작년에 생각나는 게 무슨 옥상 위에 가가지고 맞아요. 남산 보이는 옥상에서 진짜? 식당을 이용을 안 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코로나 때 문제가 생길까봐. 근데 그때 왜 그랬나 몰라. 그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농담처럼 그 작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2020년에 우리가 영화제 할 때 한 250명 이렇게 나올 때예요. 그때 진짜 막 바짝 얼어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2,500명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2,500명이니까 이제 또 어떡하냐 영화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농담으로 야 내년에 25,000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진짜 올해 25,000이에요. 맞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근데 그 생각해보면 작년에 왜 이렇게 걱정했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많이는 걸려도 그래도 이제 조금 경증화 돼가니까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뭐 잘 몰라서 더 이제 두렵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또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걸로 또 뭐 저희에도 좀 많이 아팠고 그래서 그게 확실히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요즘 다 그냥 맞아요. 감기처럼 또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하여튼 작년에 그래서 막 밥도 식당에서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다 도시락이고 그러니까 되게 불편했죠. 모든 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조차도 식사를 밖에 식당에서 안 먹여서 심사위원들도 같이 그 옥상 같이 뭉쳐가지고 소풍하듯이 먹었어요. 되게 바닥에 다 주저앉아가지고 막 되게 죄송했죠. 예. 근데 남산 보이고 저는 낭만 넘쳤다고 생각합니다. 야외에서 언제 그렇게 밥을 먹겠어요. 맞아요. 소풍 온 기분으로. 자리 까는 걸 좀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심사위원분들이 다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때도 다 이렇게 도시락 다 챙겨서 들고 아니 영화제가 열리는 게 어디야. 드시고 작년 같은 분위기에서 작년까지는 사실 좀 그랬던 분위기고. 그리고 그때랑 생각해보면 올해 되게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달라졌죠. 관객 객석도 작년에는 다 비워두기 했었는데 일단은 뭐 저기 그 한 칸씩 비우고 앉고 이런 걸 안 했잖아요. 이번 개막식 때도. 그러니까는 뭐 옆에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 두 분이 막 실수하거나 썰렁한 농담할 때 또 저렇게 웃기려고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진짜. 자기도 웃었으면서. 내가 좀 크게 웃은 것 같아. 웃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품 보면서도 이제 간간히 이제 막 이제 뭐 얘기를 좀 나누기도 했어요. 살짝. 또 저 작품 또 하신 분이 또 아는 분이니까 저도 굉장히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극장을 뭐 최근 한 2년 정도는 극장 가도 이제 저는 원래 혼자 다니기도 하지만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는데 예전에는 없잖아. 없으니까
이게 약간 좀 집에서 홈시어터 보는 느낌도 나고 여기 또 의자도 많이 편해졌거든요. 뭐 리클라이너 막 이런 거 돼 있는 것도 많고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좀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그냥 영화관에서의 그런 느낌. 사람이 꽉 차 있는 영화관 이런 것이 그렇죠. 너무 맞아요, 오랜만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게 좋거든요. 사실 그 옆에 사람들이 뭐 그 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평상시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영화를 같이 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딱 상영되는 시간 동안 똑같은 데를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영화관이 아니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전 남다른 건데 뭐 올해 영화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내 섹션을 주로 다 보셨으니까 관객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극장 분위기 뭔가 또 있나요? 얘기해줄 만한. 재미있었던 게 사실 제가 영화관도 자주 안 가거든요. 원래는 영화관도 여기는 비행기 탈 때면 영화 봐. 내가 일러야지. 다 알아. 센스한테 다 알아. 뭐 이거 방송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맨날 영화 간간히 잘 내가 알아. 맨날 뭐라 하거든. 진짜 극장에서 안 보고 맨날 비행기에서 영화를 봐. 저는 주로 영화를 침대에서만 보는 타입이라 그래서 딱 그 극장에 들어가서 다 같이 작품들을 관람을 할 때 그 코믹한 작품들이 나오거나 하면 다 같이 빵 터지고 이런 부분이 전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이 확 하고 오는 것도 좋고 그 앞에 앉으신 관객분 한 분이 정말 박수를 열정적으로 막 진짜 저분 소리밖에 안 들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치셨는데 그것도 뭔가 기억에 남고 그 딱 한 섹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관객분들이 다음 섹션 전까지 퇴장하실 때 그때도 막 나가시면서 야 완전 대박이야 대박 막 이러면서 나가시는데 그것도 뭔가 기억에 남고 전반적으로 뭔가 사실 좀 긴 시간이잖아요. 거의 90분, 80분 이렇게씩 한 섹션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스크린에 집중을 하고 끝나고 나가면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울어도 감춰진다는 거. 아, 사람이 너무 맞아. 많으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번 코를 킁 하면은 이제 어디서 나는지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참아야지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애니메이션만 보면 눈물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상실의 집을 보고 엄청 울었거든요. 네. 근데 상실의 집 볼 때 그 앞쪽인가 뒤쪽에서 킁킁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도 울어도 괜찮네 이러고 열심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전주인 감독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 좋아하려나? 또 자기 시크한 척 하겠죠. 되게 시크하신 분이세요. 잠깐 울리지 말아야지. 제가 친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진지한 분이세요. 뭐 뭔가 이게 금마무리를 하는 어쨌든. 아니 이번에 그 GV 하다가 감독님도 우셔가지고. 맞아요. 그랬다고. 맞아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 우셨나요? 원래 매번 한두 번씩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우셔가지고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한데. 김진만 감독님이. 진짜? 저주소년 왜 그 애니드스다 네. 녹음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제 아버지의 얘기니까 그치. 그거를 하다가 눈물이 나셨고 그걸 보고 있던 또 관객석에 앉아있던 감독님도 또 우시고 또 거기 나오신 다른 분들도 그랬다. 내가 눈물의 들으니까 GV가 내가 눈물이 날 것 같네. 눈물의 내가 GV가 될 뻔했다. 또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제가 아니까. 응?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시상식 때 좀 많이 울겠지 이랬는데 아무도 안 울어가지고 맞아요. 살짝 실망했어요. 우리 영화제가 너무 드라이해졌네. 원래 내가 왜 사람들이 울지 때는 막 않을까. 기성통곡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울었거든요. 왜 안 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빛이 너무 밝은 것 같아. 극장이. 그래? 그 어두워야 약간 분위기가 민망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잡으면서 울컥하는데 아무튼 좀 다음번에는 핀 조명은 좀 흐리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좀 살짝 약간 어둡게 해서 눈물이 확 나게끔. 농담이고요. 어쨌든
네, 이번에 GV도 그리고 사람들 관객들 질문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다들 막 질문 많아서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야, 김진만 감독님, 저는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그치 그 남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걸 저조차도 잘 몰랐는데 나이를 드니까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되게 애틋해지면서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어요. 또 저희 세대만 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버지랑 뭐 친근하게 이렇게 지내고 그런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그 영화제에서 폐막식 때는 그래도 쭉 다 앉아서 봤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떠셨어요? 폐막식 보시면서. 저희가 새벽 비행이랑 독립보행 이렇게 두 가지 국내 섹션만 필수로 관람하는 거였고 나머지는 뭔가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아예 영화제 일정이 없는 기간이었어서 제가 딱 그 두 섹션만 관람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상했던 작품들을 다시 상영을 보면서 아시아 작품이라든지 랜선에서 출품하셨던 작품들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섹션을 안 본 것도 조금 후회가 되고 뭔가 볼 걸 이런 평일에 생각이 와서 되게 보셨으면 되는데. 솔직히 영화제에서 나오는 작품들 다 보려면 영화제 기간 동안은 사교 생활을 포기하셔야 돼요. 맞아요.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극장에만 앉아 있어야 돼. 맞아요. 그것도 또 쉽지 않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 온라인 상영 그걸 사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맞아요.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끝날 텐데 이제 아마 10월 7일까지. 아, 10월 7일까지? 네, 10월 7일에 구매하시면 이제 일주일 동안 보실 수 있죠. 놓치지 않게. 근데 진짜 근데 온라인 상영에는 국내 섹션만 있으니까. 맞아요. 아시아 작품들은 못 봅니다. 네. 맞아요. 영화제 때 보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게 예전에는 자원활동가나 이렇게 보면은 거의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작품을 볼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2부제를 운영하니까 사실은 이제 업무 시간 외에는 와서 작품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사실 꼭 막판에 후회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후회돼가지고. 나도 내년에는 나의 삶의 그 질이 좀 개선이 돼서 영화관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자원활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좋은데요? 나처럼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자원활동하면 민폐지. 아니야, 에너지는 없는데 잘하실 것 오타쿠야, 같은데요? 오타쿠. 아니, 나 괜찮아요. 오타쿠는 아니고 애호가. 네, 애호. 그래서 꽤 할만해. 그렇죠. 그 관객심사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애니글수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애니글수다 때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좀 지원하시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애니글수다. 저희 학교로 특강을 오셨던 한 감독님의 작품을 보고 이제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 인디애니 페스트를 자세히 알게 돼서 글수다에 지원 신청을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보고 거기 그 첫 일강 수업을 가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다들 뭔가 정말 그 애니메이션을 사랑하시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도 많으시고 이런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조금 재밌었던 게 나호원 감독님께서 생각보다 너무 유머러스 하신 거예요. 전 조금 엄숙한 그렇게 반응해드리면 안 되는데. 엄숙한 분이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아재 개그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막 농담하시고 혼자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는. 또 리액션 해주셨구나 또. 그래가지고 그 글수다 활동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직접 그 감독인 척하면서 GV를 진행하는 활동이 맞아요. 있었는데 제가 골라왔던 작품을 이제 재생을 하고 그 작품이 끝났는데 그 뒤에 감독님의 인터뷰가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 영상이 나왔는데 나온 감독님께서 저기 가짜 감독이라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제가 진짜 감독이야 이러면서 저기 누군지 모르겠는데 가짜 감독이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심지어 어떤 작품인지도 대충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그 정다희 감독님의 의자 위의 남자라는 아.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인디 애니 밤 때 정다희 감독님께 그걸 말씀을 들었더니 또 엄청 웃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특강을 와서 했던 감독님은 누구세요? 정다희 그분이세요? 감독님이세요. 네. 아, 같은 분이구나. 네, 그렇게 그래서 그 돼가지고. 작품을 선택을 네. 하신 거군요. 가짜 정다희야 이러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진짜 정다희 감독님이고 아. 저분 막 가짜 가짜로. 정다희 이래서 그렇구나. 어떡하지? 진짜 가짜 만났다, 영화제에서. 아니 그 나홍 감독님이 약간 젖어드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아재 개그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조금 이렇게 좀 어리둥절하고 막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빠져들다 보면 젖어들다 보면은 내가 즐기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할 수 있죠. 맞아요. 아, 나원 감독님이 꼭 방송에 들으셔야 되는데. 아 그런가?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정다희 감독님이 큰일을 하셨네요. 그쵸. 그렇게 해서 본인을 사칭하는. 그 원래 매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애니글 수단은 하시게 되고? 저는 이제 작년에 관객 심사단 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재밌겠다. 나도 애니메이트는 내후년에 하고 내년에는 이제 관객 심사단 해볼까 해서 애니 비평 거기에 글쓰다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원래도 단편 애니메이션 좋아했으니까 이제 글쓰다 가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과 사람들만 있겠지 하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이제 영어 영문학과도 있고 어디지 사회복지학과였나 맞아. 사학과였나? 사학과. 네. 사학과도 계셔가지고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오시는구나 그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공은 뭐세요, 정희 씨는? 저는 만화 애니메이션 하고 있습니다. 작가인데. 네. 만화 애니메이션. 그럼 뭐. 그래서 단편 애니메이션 평소에 많이 좋아하셨던 거예요? 네. 많이 좋아하는데 학생들 작품이 대부분이고 이제 독립 작가분들은 잘 안 올리시잖아요. 영화제 그쵸. 출품하고 그러시느라. 항상 슬펐는데 영화제 와서 충족하고 가는 거죠. 아주 많이 한 번에. 네. 그래도 여기서 보면은 주요 작품들은 다 보는 거죠, 뭐. 네, 맞아요. 맞아. 거의 한국 작품들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니까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애니글 수다 하시고 애니글 수다 수업 때는 어떠셨어요? 수업 때는 사실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하원 감독님께 굉장히 뼈를 맞는 진짜요? 그런 진짜?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 말 듣고 차근차근 이제 글쓰기를 고쳐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2차로 글쓰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뼈를 맞았지만 스스로 첫 번째 것보다 굉장히 잘 썼다라고 만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원 감독님 뼈 때리기도 하는구나. 맨날 웃기는 것만 봐가지고. 아니, 의외로 되게 고를 때는 되게 시니컬하시고 굉장히 또 드라이하시죠. 그렇군요. 그래도 관객심사단까지 뭐 작년 이제 보시고서 관객심사단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신 건 거죠? 네. 올해 애니글 수다까지 하고 관객심사단도 하고 막 했는데 되게 바쁘게 어쨌든 시간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영화제 때 맞아요. 막 또 육관에 들어가려면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주말에 맞아요. 줄도 엄청 서서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많이 이게 끝나고 나서 뭔가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뭐 하고 쉬셨어요? 영화제 끝나고 좀 쉬셨나요? 저는 사실 지금 좀 먼 곳에 살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고 딱 영화제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화요일에 폐막까지 하고 이제 다 같이 뒤풀이 갔다가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뭔가 조용하고 좋아서 당분간 서울 갈 일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집이 어디신데?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전철로도 갈 수 없고 네, 버스 터미널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의외로 뭔데 이렇게 같은 경기도라도 이천은 사실은 경기도 끝자락이잖아요. 경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 강원도랑 막 이렇게 맞아요. 자취하세요? 네, 자취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원래 거기가 고향이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원래는
더 지방 원래는 경상도에서 사는데 아 경상도. 원래 어디예요? 경상도 어디세요? 대구에서 아 대구. 대구. 네. 내가 양령시 거기 또 축제 또 네. 평가 내가 매년 가고 그러는데. 잘하시네. 예. 그 양령시에서 맨날 거기 무슨 책자도 보내줘요. 맞아요. 예. 예. 그 내가 양령시 거리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가는데 맛집이 또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거기 또 몇 번 데려가 주셨거든. 거기 저한테 계시는 좀 분. 알려주세요. 저 대구 매년 가는데. 네, 그 KTX 타고 맨날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씩 재밌어. 가죠. 예, 양령시 그거 하려고 제가 갑니다. 예. 어. 올해는 못 갔네요. 올해는 시간이 안 맞아서. 근데 책자를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디까지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다. 어디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경기도 동탄. 아 동탄! 동탄! 이게 동탄은 또 내 저기 거기 축제가 없는데 동탄 아니, 축제 있나? 수원 살잖아. 앞마당. 네. 거기 뭐 롯데백화점도 있고 거기 네, 또 맞아요. 그거 잘 알죠. 동탄 잘 알죠. 네. 동탄 잘 알아요. 아 재밌다. 아, 다 어떻게 다 제 권역에 사시네. 딴 거 없나? 부모님 고향은? 아 부모님은 어디시지? 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내가 대구를 갈 때 그만하자, 동탄에서 KTX가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그 갑자기 SRT 요. SRT를 SRT. 타요. 동탄역에서. 네. 그래서 내가 더 동탄을 잘 알죠. 아, 네. 다 잘하네. 어디를 가면은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포인트인지 역 근처에서.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시네. 네, 그럼 생존에 관련된 건 내가 잘하잖아. 어떻게 관객 심사단 불러놓고 이제 동네 얘기할 줄 몰라. 나 이러다 보니까 좀 텐션이 좀 올라가네. 어쨌든 뭐. 저도 먹는 거 얘기하니까. 몰랐던 양영시 축제를. 아, 그쵸. 이 양령시 축제를 되게 밀더라고요. 되게 나름. 그래요. 네. 맨날 갈 때마다 막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코로나 시절. 어쨌든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재밌네. 또 나올 데 없나? 아, 난 춘천 어때? 춘천. 춘천 알아요? 춘천은 또 여기 또 저기 강원대학교 있잖아요. 강원대학교 또 제가 아는 또 선배님 거기 또 계시고. 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춘천은 닭갈비보다는 또 그 막국수랑 거기 또 그 강대 강원대학교 그 근처에 또 이제 소소하게 또 맛집들이 있어요. 거기 또 몇 번씩 가고 그러죠. 춘천. 정말 놀랍네요. 춘천 우리 다 아는 데만 얘기하냐? 안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니 이거 우연히 다 아는데 내가 다 내 권역 그치 춘천은 내 권역은 아니야. 내가 자주는 안 가. 자주는 안 가는데 선배님 계셔서 조금 불편하기도 해서 내가 자주는 안 가. 선배님 성함은? 아니 이게 되게 좋으신 분인데 조금 어려운 분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논문 심사 받았던 분이셔가지고 어쨌든 영화제 끝나고 쉬는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역시 먹는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게 해주고. 갑자기 텐션이 올라갔어. 아까 그러니까. 다운돼 있었는데. 내가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그리고 여기 지금 내가 요 두 분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또 실수할까 봐 그랬던 거죠. 계속 자제해 주시고요. 뭐 정희 씨는 먹는 거 어떻게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했는데. 저는 원래 휴학하고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많이 비축을 해놨었고 이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싶었죠.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제가 학원 알바를 하거든요. 학원 갔더니 폐막식에 왔었던 쌤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근무하던 쌤. 그래서 그 쌤하고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와글와글 저녁 먹을 때도 계속 그 얘기 해가지고 좋은 거 너무 보고 나면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특히나 영화제에서 딱 좋은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보러 갔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 진짜 난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극장에 나오는 사람 하나 붙들고 거기서 수다를 떨다가 밥을 같이 먹고 술 한 잔을 마시고 헤어진 적 있어. 진짜요? 네. 그 사람 누구야? 그분들 참 부천에서. 대단하시다. 부천에서 예전에. 이제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실에 같이 가게 됐어요. 남자분이었으니까. 뭐야 상상하게 되잖아. 하다가 이거 저 영화 너무 좋지 않았나요? 내가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터져가지고. 화장실에서? 심지어는 그분이 상상하지 마. 그 여러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작품을 만든 감독님의 작품을 다 보신 거야. 오. 근데 나도 마침
90%는 다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물어가면서 아 그분 초기작을 뭐 하는데 제가 못 봤는데 그거 어때요? 아 이럴 아 역시 그분이 그렇구나. 운명의 짝을 만나셨네요. 3시간. 화장실에서. 네. 그러고 한 3, 4년 정도 연락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서울 아트 시네마 가면 꼭 고종석에 앉아 계셨던 예전에 나 한참 다니고 그래서 가면 이제 눈 인사하고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이제 커피 한 잔씩. 왜냐면 저희는 이제 거기 가면 한 편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 2-3편을 보거든요.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끝나고 그때 이제 커피 한 잔 이제 후적후적 하면서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분이라 이제.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쉬었다. 이렇게 될 수 또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뭔가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 살짝 드네요. 아니 뭐 그렇죠. 그 원래 영화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감정이랑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끝나고 나서 내가 누군가랑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이게 막 용수솜치지 않나요? 고를 때 맞아요. 고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이거 활동을 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또 이게 수다가 될 수가 있는 상대가 또 있으니까는 또 그 어느 정도 또 같이 보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쵸. 예. 그런데 뭔가 같이 계속 보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심사 전이니까 그 작품에 대한 평가를 아마 관람하면서 저희는 거의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 관계 심사단 또 그럴 분들인데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얘기를 하면 그것도 다른 사람이 듣잖아요. 그래서 심사단이 그래서 사실 제가 기억하기론 거의 일요일 이제 섹션을 다 관람한 후에 회의 시간에야 처음으로 거의 말을 했던 것 같은. 아니 그걸 어떻게 참았대요? 그래서 저 너무 말하고 싶어서 말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나 영화관 나오면서 아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랑 말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화장실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화장실에는 이 말을 이상하게 화장실을 둘이 갔다가 나와서 이제 뭐 이제 밥도 먹고 이제 그랬다고. 얘기 이상해지는 거 되게 한순간이다. 앞으로 이제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겠어요. 이제 영화 얘기하고 싶으면. 근데 그러면 근데 궁금한 건데 이제 박세훈 감독님의 작품은 이제 빼놓고 상을 드렸으니까 나의 원픽? 나는 이 작품 내가 진짜 제일 좋았던 건만 이상하고 박세훈 감독님 거 제외하고 인상 깊었던. 네, 이렇게 순화를 해야지. 네, 인상 깊었던. 봤던 영화들 중에서. 저는 그 송영선 감독님의 우리들이 투 그게 사운드가 이제 진짜 사람의 목소리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너무 감명 깊었어서 아직도 그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상 타신 한지원 감독님의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도 너무 기억에 남고 근데 기억에 남는 작품이 너무 많아서 사실 다 얘기를 하면 이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될 것 같은. 되게 숙련된 그 멘트신데 이렇게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굉장히 공정한. 좋네요. 어떠셨어요, 정씨는? 저는 아까 말했던 상실의 집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울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전진규 감독님이 애니메이션 액팅 같은 거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번에도 너무 좋겠지 이 기대만 하고 들어갔는데 요양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경험이 맞물리면서 이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눈가가 조금 촉촉해지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작품보다 잘 우는데 눈물이 많은 편이어서. 저 인형 이야기 보고 울어가지고.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분도 그 앞전에 전작품들을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네. 플러스 그때 당시에 그 작품 제가 봤을 당시에 그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단편 제작 지원이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 작품을 보는데 너무 절실한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이랑 맞물려서 너무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너무 웃겨. 그 중에 울면서 내가 웃고 있는 거야. 막 너무 웃겨. 그 되게 그 뭐랄까 굉장한 액팅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감독님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그 체질 멘트와 이거 정말 너무 근데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작품 보신 분들은 원래 감독님이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투로 말투가 정말요? 굉장히 조금 진지한 톤으로 그냥 평상시에도
그래서 와 역시 감독님은 배우 하셔도 되겠어 막 이런 느낌. 제 찐팬이라 그런지. 정말 팬의 힘은 정말 대단하군요. 찐팬은 뭐 뭐든 다 승화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어쨌든. 저도 뭐 박생원 작품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아. 맞아요. 작품만 눈물이 나. 네. 맞아요. 근데 또 큰 화면으로 보면서 또 극장 안에서 맞아요.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더 확 몰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상실의 집 눈물 나죠. 네. 본인의 또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본인이 겪었던 얘기를 네, 기반으로 한 그죠. 거라서 어쨌든 상실의 집도 참 상영도 많이 되고 네. 지금도 예, 꾸준히 뭐 그쵸. 그뭐 앞으로 여기저기 또 많이 음. 또 상영될 것 같은데 작품 음. 자체가. 아무튼 영화제가 진짜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아요. 저도 막 끝난 게 잘 실감이 안 나요. 뭔가 약간 끝났네. 끝난 거 실감하는 거는 아 몸이 굉장히 피곤하다. 아 끝났구나 이런 느낌. 마지막 날 디프리도 다 계셨나요? 저는 그 다음 날 알바가 있어서 못 갔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저는 있었어요. 토요일 날도 늦게까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 계속 늦게 제가 응. 코로나 학번이라 그 아. 전까지 정말 뭔가 술자리 같은 걸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도 늦게 있었고 화요일에도 정말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음. 네, 그쵸.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학번이면 진짜 이런 술자리가 거의 아유, 없었겠네. 솔직히 안타깝게도 굉장히 불행한 학번이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음. 예, 사이버 대학 다니고 사이버 대학으로 기세. 맞아요. 사이버 대학. 그러게. 예. 동희 씨는 그 학교 코로나 전에도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있었던 건가요? 코로나 전에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아, 들어간 시점이 저도 코로나 시작이 아니라 그 중반에 들어갔었어가지고 그러면 진짜 이런 분위기를 느껴볼 기회가 별로 없었겠네요. 네, 그쵸. 그죠. 술자리가 이렇게 거대하게 벌어지는 걸 처음 목격했습니다. 거대했어. 술자리 진짜 거대했어. 진짜로. 토요일은 계셨나? 저 그때 아마 개막식 때였나? 개막식 때. 네, 그때 한 번 있었는데 정말 거대했어요. 진짜요? 정말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개막식 때도 한 100명 온 것 같고. 오히려 개막식 인디애니 때가 밤 때가- 규모는 더 클 거예요. 제일 크고. 아니야. 인디애니 밤 파티가 인디애니 제일 밤? 많아요. 맞아요. 인디애니 밤. 음. 그렇지. 폐막식 때는 조금 줄고. 맞아요. 음. 폐막식 때 사실 저는 음. 끝났으니까 음. 모든 걸 다 벗어던지고 막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규모가 작아지고 그냥 빨리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약간 평일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많이들 언제나 그랬죠. 약간 폐막식 주로 스태프들이 이제 가장 속 시원한 사람들. 맞아요. 끝났다. 진짜 엄청 후련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오 정말 수고하셨다. 옛날에 그 자그레브 애니메이션 영화제 갔는데 거기 디렉터가 폐막식에 딱 올라와서 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끝났다. 완전 진심. 그쵸. 그치. 뭐 그 스태프들은 계속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폐막식까지 다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그게 이제 풀거든요. 그리고 뭔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영화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부터 막 스트레스니까 영화제가 끝나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다행인 거예요. 아 영화제가 끝났고 더 이상 영화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게 뭐 어디 예언한 뭐 책에 나온다는데 2030년에 또 뭐가 온다는데 위험병이 뭐 위험병 그냥 계속 올 것 같은데 이제.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뭐 그동안 즐겨야 되나? 네. 네. 그러게요. 잘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얼른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러면은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 계신 건가요? 두 분 저는 휴학. 휴학 중이고. 네, 저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도 애니메이션 두 분 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건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지. 뭐 영화관에 잘 안 간다. 뭐 그거는 제가 익숙해. 여기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다들 보여 뭐, 맞아. 네, 잘안 히키코모리 보시더라고. 성향도 강하고 작업실 밖으로
좀처럼 나오진 않으세요. 그래서 맞아요. 그죠. 내가 코로나가 됐는지도 몰랐다 막 이러신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5일 만에 첫 외출인데 라디오 녹음하러 그래서 나오면서 날씨가 왜 춥지? 분명 더웠는데 이상하네 반팔 입었는데 이러면서 그치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맞아. 어제부터 확 추웠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 하시니까 다들 이 영화제 이 분위기와 사람들 막 그리고 어쨌든 모여서 우리가 또 되게 막 요란스럽지 않잖아요. 우린 편하게 잔잔하죠. 잔잔하면서 모여서 쭉 가죠. 그리고 평소 분위기가. 집 밖에 안 나오시는 그치. 분들이라 되게 좀 안전한 영화제 또 한 번 발동 걸리면 또 쉬지 않고 쭉 또 달리시죠. 또. 그런 것 같네요. 음. 네, 우리 또 올해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제 기간 활동 좀 어떠셨는지 소감 아니면 오늘 방송 소감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다들 관객 심사단 5명 중에 4명 정도가 이제 학교에 다니거나 학생 신분인 분들이었는데 바쁜 시간 와중에도 진짜 열정적으로 잘 참여를 해주셔서 그런 것들에서 많이 얻어갔던 것 같고 좋은 작품 많이 보고 또 영화제의 뒷일이나 운영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꼭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저도 관객 심사단 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같은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인디 애니페스가 점점 더 발전이 돼가지고 큰 스타디움 하나 빌려서 레드 카펫도 이렇게 길게 깔고 그거 우리 스태프들은 안 오네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좀 잔잔하게 오래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부담스러워. 레드 카펫은 깔아보죠. 한번. 레드 카펫? 아주 그냥 길게. 길게 깔아서 이제 스태프들 또 곡소리 나겠네 또. 근데 소개는 안 해. 카펫만 깔아. 카펫 까는 거야 뭐 할 수 있지. 그렇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영화제 끝나고도 계속 또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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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탑